안녕하세요. C 플러스 인터내셔널의 현학부입니다. 반갑습니다. FIDIC 개정판에 대한 소개, 오늘이 9번째 시간입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FIDIC 개정판에 대한 소개는 총 13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요. 다음 카페에 가보시면 현학부인 카페라고 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가 있거든요. 거기 가보시면 말씀드리는 14차례에 대한 이야기가 모두 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시기 전에 다음 카페에 있는 내용들을 먼저 한번 읽어보시고 또는 뭐 출력을 해서 이 동영상과 함께 보시면 좀 더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제 계약 금액에 대한 이야기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계약은 해석과 적용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해석을 하는 것은 계약에 써져 있는 대로 해석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의 상식을 가지고 상상해서 해석을 하는 것은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계약 금액도 FIDIC 계약 조건에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의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고 99년판과 2017년도판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레드북, 옐로북, 실버북에 정의된 계약 금액이 어떻게 서로 다른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우선 계약 문서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될 것 같은데, 레드북, 옐로북 같은 경우에는 계약 문서 내에 Letter of Acceptance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고요. 실버북에는 Letter of Acceptance라고 하는 문서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레드북, 옐로북에는 계약 금액을 두 가지의 용어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는 Accepted Contract Amount라고 하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Contract Price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 금액을 표기하는 용어가 두 가지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Accepted Contract Amount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Letter of Acceptance, 우리말로는 낙찰 통지서라고 번역되는 그러한 편지에 적시되어 있는 금액, 그 금액을 의미합니다. 그 적시되어 있는 거니까, 편지에 종이에 적시되어 있는 거니까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고정된 어떤 그런 금액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러니까 레드북에는 Letter of Acceptance가 있고 옐로북에도 Letter of Acceptance가 있으니까 레드북과 옐로북에는 Accepted Contract Amount라고 하는 것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Contract Price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는데, Contract Price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레드북하고 옐로북 쓰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Accepted Contract Amount가 Letter of Acceptance에서 정해지잖아요. 그런데 그 금액이 최종적으로 시공자에게 지급되어야 될 대가와 같으냐? 그렇지 않죠. 건설 계약은 물건을 사고 파는 계약이 아니잖아요. 수년 동안 공사를 수행해야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 기술적인 어떤 영향을 받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약하자마자 그 금액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물량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추가 작업을 지시할 수도 있고, 또는 물가 변경이 발생할 수도 있고, 크림이 발생할 수도 있고, 초기에 합의된 계약 금액, 레드북, 옐로북에서는 Accepted Contract Amount죠. Letter of Acceptance 적혀진 그 금액, 그 금액이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약 금액이라고 하는 거, Letter of Acceptance 적시된 금액을 계약 금액이라고 해놓으면, 그러면 그 이후에 변경되는 금액은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 계약적으로. 이것이 이제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FIDIC은 그 계약 관리를 위한, 그러니까 표현을 위한, 행정을 위한 그러한 편의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한데, Letter of Acceptance에 적시된 금액하고 그 이후에 변경되는 금액을 달리 표현하자. 그리고
컨택트 프라이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변경되는 금액을 의미한다. 이렇게 정의를 달리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를 하셨나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버북인 경우에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letter of acceptance가 없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레드북하고 옐로북에 있었던 accepted contract amount를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letter of acceptance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실버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약 금액이 딱 하나의 용어로만 정의됩니다. 바로 contract price라고 하는 그런 용어로 정의가 되고요. 그 contract price, 실버북에 쓰이는 contract price는 contract agreement라고 하는 그러한 문서에 적시되어 있는 고정 금액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변동된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제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이제 실버북 쓰는 경우에는 그럼 변동되는 금액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 거냐, 이게 이제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 변동되는 금액을 표현하는 수단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클레임 금액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 클레임 금액은 contract price에 추가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added 또는 deducted 라고는 표현을 써가지고 추가되거나 빼지는 그러한 금액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실버북에서는. 그러면 레드북하고 옐로북에서 어떻게 표현했을 거냐? 레드북하고 옐로북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컨택트 프라이스 그 자체가 변동되는 금액을 의미하니까 추가되거나 감액되는 금액이라고 표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레드북하고 옐로북에서는 클레임 금액, 어떤 코스트가 추가된다 또는 감액되어야 된다고 하게 되면 그 추가되어야 되는 금액, 그 금액은 contract price에 포함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included in the contract price. 그러니까 표현 방식이 완전히 틀려지는 이제 그러한 계약 조건의 내용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99년 판의 이제 내용 그렇다는 얘기고 2007년도 판에서 좀 이제 변경된 게 있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컨택트 프라이스를 정의하면서 그 컨택트 프라이스에 포함되는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정의인데요. 다음 커뮤니케이션, 다음 카페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레드북의 컨택트 프라이스는 14.1조항에 정의가 되어 있다고 그러고 14.1조항 가면 어떻게 되냐면 Contract price shall be agreed or determined under subclause 12.3. 이거는 이제 물량정산으로 계약 금액을 정한다. 물량정산에 따라서 움직일 때니까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and be subject to adjustments in accordance with the contract. 이렇게만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컨택트 프라이스라고 하는 것은 물량 정산되는 것에 따라서 흔들린다. 그리고 subject to the adjustment라고 그랬으니까 조정되는 금액이 반영이 돼야 된다. subject to라고 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클레임 관련된 추가되는 코스트 시공자에 대해서 그건 어떻게 표현했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contract price에 포함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99년도판 레드북 같은 경우에는 컨택트 프라이스라고 하는 것이 물량 정산에 따라서 흔들린다, 조정이 된다. 그리고 계약에서 조정하라고 하는 그것도 컨택트 프라이스에 포함된다. 그리고 클레임과 관련된 코스트, 그것도 컨택트 프라이스에 포함된다. 이렇게 돼 있고 옐로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량 정산에 대한 것들만 빠져있지. 옐로북은 이제 설계 책임이 시공자에 있으니까 물량 정산에 대한 계약 금액 조정을 기본적으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 빼놓고는 레드북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2017년도 판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컨택트 프라이스에 어저스트먼트까지는 같이 포함시키고 코스트, 클레임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코스트는 컨택트 프라이스에 추가된 것으로, 그러니까 포함이 되지 아니하고 별개로 붙는 것으로 이렇게
나눠서 정의를 하고 있다. 이것이 2017년도판하고 1999년도판하고 아주 크게 달라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클레임으로 발생하는 비용들은 어저스트먼트는 이제 작업과 관련해서 발생되는 어떤 증가분이나 이제 삭감분, 이건 일과 관계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과 관계된 것하고 클레임 관련된 것들을 나눠서 관리하도록끔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버북의 경우에는 그 99년판하고 지금 2017년도 판이 같아요. 그러니까 99년판에도 added to the counterplace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2017년판도 added라고 하는 표현을 써가지고 똑같은 어떤 그런 개념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게 뭐 컨택 프라이스인지 계약 금액으로 이해를 하면 되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어렵게 정의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약은 정의된 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PD가 차용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계약 관리를 하실 때 용어의 사용을 그 정의된 바와 맞게 사용을 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좀 어렵지만 설명을 드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